네, 안녕하세요. 임정우입니다. 이번 영상은 동방이고요. 이 종목은 현재 쿠팡 관련주라고 이제 부각을 받으면서 이제 작년에 코로나 물류로 인한 수혜로 이렇게 급등을 하고 뭐 연상가에 가고 뭐 하던 요 저항들을 오늘 뭐 그냥 가볍게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어,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저희 방 VIP방에 개인 종목으로 가지고 계시다가 15% 정도에서 수익 실현을 하셨다는 우리 JS님이 있어서 조금 기사를 살펴봤어요. 근데 일단 봐야 될 거는 이겁니다. 쿠팡이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태가 이렇게 되면서 되게 의존도가 우리나라에서 높아진 기업이에요. 그쵸? 근데 우리나라의 이 시스템에 의존을 하는데 얘네는 계속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죠. 이 적자로 인해서 그래서 나스닥의 상장이 뭐 예비심사 통과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상장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가 일단 첫 번째 포인트인데, 두 번째 본질적인 포인트, 동방은 뭐 관련주 뭐 쿠팡 뭐 물류 관련 수혜라든지 뭐 계약을 한 내용으로 인해서 이렇게 관련해서 부각을 받는데, 사실상 뭐 쿠팡이 나스닥 상장을 한다고 해서 동방이 수혜를 볼 게 있느냐? 아니잖아요. 지분 가치 이런 걸로 수혜 볼 거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자면 뭐 쿠팡 물류창고 공격적 확대 수혜주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엮여 있고, 뭐 동방 쿠팡 물류전담 운송사 선정 뭐 이런 것들, 이런 걸로 지금 오늘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진정 쿠팡 상장의 수혜주인가, 또 이런 걸 따지자면 애매하죠. 애매하죠. 왜냐면 우리나라 기업이 아닐 뿐더러 제가 알기론 90% 이상이 뭐 미국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동방에서 지분을 갖고 있다? 쿠팡에서 동방, 동방에서 쿠팡? 이런 지분 구조도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건데, 이게 이런 거는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지금 상이 풀렸네요.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그냥 답도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동방을 어떻게 보느냐, 뭐 차트적인 부분이나 이 이슈적인 부분. 그래서 다시 기사를 보고 오자면 쿠팡 나스닥 예비심사 통과 이러면 3월 상장 가능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 내용 별거 없네요. 뭐 내부적으로 기업 가치를 뭐 이렇게 본다고 하는데, 얘네가 적자 때문에 내부적으로 보는 기업 가치는 조금 이후에 기업 가치가 이거보다 낮게 나오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왜냐면 내부에서는 당연히 더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얘는 적자라는 그 명목 때문에 약간 부정적으로 또는 보수적으로 이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사조 적자, 쿠팡 상장 뭐 이런 기사가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손정희 회장이 일본 소프트뱅크가 국내 온라인 자산상 거래 기업 쿠팡을 연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겠다고 밝히면서 상공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유통업계 판도가 뒤바뀌면서 쿠팡의 투자자금 유치가 수월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지금 코로나 특수 상황에서 그만큼 우리나라에 되게 의존도가 높은 이 쿠팡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누적 적자를 4조 5천억 원을 작년까지도 냈다.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우리가 보는 내용이 두 가지 방향이죠. 기업 가치를 뭐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3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추정한 기업 가치 50억에서 90억, 90억에서 300억 달러 5년 새 6배 뛰었다. 쿠팡의 저조한 영업 실적과 성장성은 별개의 문제를 보고 있다는 의미다. 상장에 성공을 하면 뭐 우려 요인을 세 가지를 넘어서야 된다는데, 흑자 전환이 가능하느냐? 증권사 3사가 지난해 약 5,300억, 6,600억 수준의 영업 적자를 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업계 일각에서 쿠팡이 지난해 1조 원 이상의 적자를 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는 거. 이는 급격히 임집을 뭐 불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때문이고, 판관비 증가,
매입 원가 대비 낮은 판매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연간 5천억 원의 상당의 코로나 관련 지출을 부담하게 됐다. 실탄 떨어진 쿠팡 자본 잠식 위기. 이거는 이 소프트뱅크에서 그래서 어떻게 또 투자를 해서 하느냐, 쿠팡이 그래서 여기서 흑자 전환을 하느냐, 이게 이제 자본 잠식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 내용이 그래서 상장에 어떻게 평가받느냐, 쿠팡에서 이 성장성에 더 부각을 해서 상장을 시켜주느냐, 이런 매출 또는 자본, 요 내용에 더 부각을 시켜서 상장을 반려를 하느냐, 요런 내용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사입니다. 그리고 뭐 10조 투자한 위워크도 예전에 소프트뱅크가 실패했었던 2019년에 10조 원을 투자한 공유성실 기업 위워크 상장에 실패하면 공지에 물린 바 있다. 요 내용. 요런 뭐 그래서 이번에도 이 쿠팡에 투자를 해서 근데 적자 기업을 계속 이렇게 상장을 시키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번에도 뭐 실패할 우려가 있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봐야 될 내용은 아까 봤던 뭐 이르면 3월 상장 가능 이런 제목 보지 마시고 뭐 이렇게 좀 그냥 찌라시로 막 악재를 붙는 게 아니라 지금 쿠팡의 현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이거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동방이라는 종목을 봤을 때 뭐 쿠팡의 기업 가치가 어떻고 이런 건 동방이랑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동방이라는 기업이 쿠팡의 전담 뭐 물류 뭐 이런 계약을 체결한 그런 이력들로 관련주로 우리나라의 뭐 수혜주로 몸집이 더 커져서 투자를 해서 뭐 더 물류에 대한 그런 확대가 돼서 물류에 대한 확대가 아니라 당연히 이 쿠팡이 더 몸집을 뭐 키운다든지 투자를 유치를 받아서 그게 판이 더 커지면 당연히 동방 같은 물류 업체도 수혜를 보니까 수혜주로서 상승을 했는데 그래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 기업 가치가 얼마고 이런 건 쓸모가 없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 동방은 당연히 기술적으로는 이 코로나 때 못 넘은 자리를 오늘 쉽게 돌파해서 상한가에 갔고 잠겼다 풀렸지만 다시 잠겼어요. 이거 유지하고 여기서 가게 되면은 한층 이 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래서 당연히 얘가 이어가려면 쿠팡이 그래서 기대감이 이어져야 되는 거고 근데 3월 뭐 이르면 3월 이렇게 되니까 시간은 좀 있어요. 평가받고 상장하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그게 동방이 왜 예스24 같은 애들 카카오뱅크 얘네 뭐 지분 가치로 막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올라온 애들 있죠. 그래서 동방이 결국에는 요런 자리랑 비교하기는 좀 그렇고 이 자리랑 비교를 해서 요런 흐름이 나오느냐 아니면 얘가 단발성으로 끝나느냐인데 사실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의미 있는 요런 저항을 오늘 돌파를 한 거라서 그리고 마감까지 상위 유지가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추세적으로 그래도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여기에 또 달린 거는 쿠팡의 상장에는 조금 이런 적자와 관련된 우려사항이 있기 때문에 소프트뱅크에서 이제 위워크 또 적자 기업을 상장을 시키려고 했을 때 실패한 그런 이력들 그런 부분들이 부각을 받으면서 좀 지저분하게 간다면은 좀 어렵습니다. 이 종목은 예측이. 왜냐면은 얘는 뭐 쿠팡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관련 수혜주로서 뭐 유일하게 뭐 또 뭐 세방 아까 봤던 뭐 이런 애들 오늘 가나요? 오늘 얘는 아래 꼬리 쭉 달면서 올라왔네요. 얘도 이런 자리에서. 근데 이런 종목들이 지분 가치를 보유한 게 아니다 보니까 애매모호한 거죠. 쿠팡이 상장하면은 뭐 어떻게든 우리나라의 기업으로 막 지분 갖고 막 이런 애들은 없으니까 그냥 물류 관련주로서 관련주라고 수혜주라고 해서 상승을 주고 그냥 하나의 테마를 형성을 하는 건데 근데 쿠팡 지분 있는 것도 아니고 별거 없다. 이래서 죽일 수도 있는 거고 쿠팡 상장에 또 우려라든지 나중에 또 아니면 급등을 이미 막 쫙쫙쫙 해놨는데 상장 실패를 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나와서 급락을 한다든지 그런 방향이 나올 수 있어서 뭐 그냥
초기에 진입하는 게 좀 불안하죠. 그러니까 오늘 아예 애초에 장초, 그러니까 상장이래. 상승 초입. 이런 자리에서 그냥 내가 올라탔다. VI 풀리고 이런 데서 뭐 매수를 해봤다. 근데 올라탔더니 대박. 상한가 갔네? 이런 식으로 갔다면은 일단 매매를 하시는 건데, 일단 이미 상 가고 나서 지금 보고 이제 앞으로 신규를 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얘가 쿠팡이 상장을 하는 게 보수적인 게 아니고, 뭐 그거는 나스닥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의존도가 높고 또 이후에 막 몸집이 커지는 그 성장성을 보느냐, 아니면 현재 재무 상태를 보느냐, 어느 방향에 집중을 해서 그래서 상장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가 결정을 지을 건데,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상장만 하면 무조건 오른다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시간도 어차피 있기 때문에 S24로 아까 잠깐 봤었죠. 그러니까 S24로 비교를 하자면은 내일 뭐 추가 상승 나와서 우리가 여기서 비교하기는 좀 그렇다 했으니까 이 자리로 비교를 하면은 요런 거 나오고 쉬어주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못해도 쿠팡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나라 시장이 좀 크다, 동방이 좀 세다, 이런 자리에 한번 노려보는 거. 조정받을 때. 아니면 그냥 이번에는 이미 떠났네? 버리고 어차피 시간 좀 필요하니까 저거 어차피 적자 기업이라서 또 안 좋은 얘기도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 첫 번째 파동 나오고 좀 기간 조정 받을 때 요런 거 이렇게 매매를 좀 한다면 쿠팡 관련주로 동방을 택하더라도 뭐 쿠팡이랑 관련이 없든 뭐 어쩌든 여러분들이 변동성이 막 하락할 때 큰일 났다, 또는 급등할 때 쿠팡 상장하나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막 주식 그날 변동성이 생겼을 때 변동만 가지고 볼 게 아니라 천천히 진짜로 쿠팡에 대한 상장에 대한 나스닥 상장에 대한 가능성, 거기에 대한 공부를 더 할 수 있고, 또는 좀 현실적으로, 그리고 좀 쿠팡 뭐 지분과 관련한다든지 진짜 수혜주 뭐 이런 거랑 비교를 했을 때 동방이라는 종목이 정말로 쿠팡이 상장을 할 때 진짜 실수혜주냐, 아니면 그냥 거래와 관련해서 업무 협약과 관련해서 그냥 수혜주로 테마주로서 우리나라에 뭐 지분 가지고 있는 애가 없어서 갈 놈이 없으니 그냥 물류를 갖다 붙인 그런 상황인데, 이후에도 그래서 부각을 받아서 막 가겠느냐. 여기에 대한 이런 좀 객관적이고 그 온전한 분석과 좀 기대 또는 전망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자리에서 그냥 막 오늘 막 상 풀렸을 때 상 따에서 올라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무조건 좋은 것만 볼 겁니다. 쿠팡은 무조건 상장이지. 쿠팡 무조건 상장이고, 쿠팡 상장하면은 물류 대박이지. 우리나라 물류 기업 대박이지. 이런 식으로 그냥 약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반세포적인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S24에서 본 것처럼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사더라도 먹을 거는 있을 겁니다. 이 현상이 동방에서 나온다? 그리고 나서 조정받아서 사도 먹을 것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저 좋은 내용만 보고, 왜 아까 제가 기사를 얘기를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이런 기사예요. 이런 기사가 아니고, 물론 초입에는 이런 기사 타서 앞뒤 안 보고 그냥 올라타버리는 게 오늘처럼 상가면 좋죠. 하지만 이미 갔잖아요. 그 다음을 볼 때는 이런 내용보다는 이런 내용을 보는 게 좋다. 매수를 하더라도 그래야 내가 쫄리지 않을 자리에 사서 추가로 갈 때 먹을 수 있다. 거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방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상한가에 다시 잠겨 있고 오늘 마감을 잠가서 하는지, 그리고 이번 주간에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뭐 제가 추가 영상을 업로드 하던 그냥 오늘 영상 하나짜리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